일단 첫 번째 가실이 제목은 정말 떠나갈 거예요? 가시렵니까? 정말 날 버리고 떠나갈 거예요? 라는 뜻이고 작자 미상에 체크하죠.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가요로 여성적 정조의 원류가 되어서 여성적 정조, 여성의 감정, 황진이 시조, 아리랑, 진달래꽃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옵시다. 글의 종류는 고려가요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셔야 되겠지. 서정적이고요. 민요적입니다. 아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삼음보.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 있지 않나? 비슷해요. 진달래꽃. 각 작품들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는 건 언제나 중요하니까. 님과의 이별,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주제는 체크. 간결한 형식, 길지 않아 소박한 시어, 이별의 정한을 절묘하게 나타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성적 정조의 원류가 됩니다. 라는 것들. 밑에 나와 있는 가시리의 태도는 이따가 체크하면서 찾을 거고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이 시의 짜임은 어떻게 되어 있어?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배운 진달래꽃도 기승전결 4단 구조다. 첫 번째 1년에선 정말 떠나갈 거예요? 정말 나 버리고 갈 거예요?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떠날 거예요? 하소연. 떠나지 말아요. 라는 의미가 있다.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이 나쁜 놈아. 허탈감과 좌절. 님에 대한 원망이 고조된다. 원망에다가 동그라미. 고전시가 이별의 정안에선 원망하는 애들도 있고 하지 않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잡아두고 싶지만 떠나가니까 잡지 않을 거예요. 절제와 체념. 체념의 고백 후 후의를 기약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어. 너무 징글징글 맞으면 다시 안 돌아올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라면서. 하지만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원. 돌아오기를 바란다. 다른 말로 재회, 두 글자로 줄입시다. 재회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더라도 바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상 떠나간 그녀와 그를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쿨하게 보내주시고 매달리면 나중에 그게 생각날 때마다 두고두고 이불킥 되니까 그냥 곱게 보내줘라 라는 것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얘도 한 번만 할게요.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옆에 나는 영어로 I am 이 뜻인가요?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이 악률, 운율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시를 보면서 딱히 해석할 필요가 없다. 밑에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별의 상황인데 대평성대, 태평성대, 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에요. 후렴구, 의미 없는 여음구고요. 노래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괄호해 놓고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확인. 다음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 위증질과 대평성대, 위증질과 대평성대 그러면서 어떻게 4연마다 계속 각 연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 각 연마다 반복돼서 마지막에 반복돼서 후렴구라고 했군요. 그러면 또 위로 올라와서 체크해서 써봅시다. 뭐라고? 후렴구 의미가 없습니다. 노래 내용과 관련이 없어요. 에헴 내가 나오면 1년 끝, 2년 끝, 3년 끝, 4년 끝이라고 하면서 각 연을 구분해 줍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운율을 형성해 주겠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말이 오니까 형태상 안정감 주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네. 뭐라고? 진달래꽃은 수미상관을 위해서 해서 운율 형성하고 형태가 만족감 주고, 가시리에선 후렴구를 사용해서 형태상 안정감 주고. 하지만 차이점은 진달래꽃의 수미상관은 의미를 강조해 주지만 얘는 뜻이 없으니까 의미를 강조해 줄 수가 없지. 오로지 운율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려가요의 특징으로 봤을 때 얘는 나중에 후대에 첨가가 된 거예요. 원문에는 없었을 겁니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시작해보죠. 가시리 있고 옆에다가 물음표. 가시렵니까? 말이 빠져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별의 상황에서의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하소연. 그리고 하나만 더 쓸까? 충격받았어. 진짜? 무슨 이별 이야기를 국밥 먹으면서 해? 이런 느낌? 가시겠습니까? 진짜 나를 떠나가시겠습니까?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이 나쁜 놈아, 바로 여기가 원망이지. 떠나면 너는 다냐?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앞에 또 말이 빠졌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진짜 나 버리고 가려는 거예요. 옆에 하소연, 원망의 고조. 여기도 또 앞에 말이 빠져있죠. 뭐라고? 당신을 잡사와 두어리만하는 잡아두고 싶지만 당신이 선하면 아니올세라. 혹시라도 서운해하면, 너무 정 떨어지면, 너무 질리게 만들면 나는 그게 해석이 더 좋을 것 같다. 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매달려? 이렇게. 선하면 아니올세라. 중세국어의 특징, 중세국어죠. 뭐뭇을세라. 뭐뭇 할까 두렵습니다. 선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결국엔 잡아 안 잡죠. 감정의 절제와 체념. 포기하는 거지. 떠날 거야? 그래, 떠나라. 하지만 서론님 보내옵나니. 해석 두 가지 요건 구분하셔야 해요. 서러운 님 혹은 서럽게 님. 이렇게 해요. 서러운 님을 보내니 떠나는 너도 맘 편하진 않겠지. 서럽게 님을, 내가 서러운 거지. 그러니까 서럽다의 주체는 님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저는 너무 오바 아닌가? 라고 하지만 어쨌든 얘가 두 가지로 해석되지 않니? 라고 해서 얘는 괄호 중의법 쓰여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학교쌤이 말해주면 말해주는 대로,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서럽게 님을 보내니 가시는 듯 가자마자 도셔오셔서 다시 오세요. 옆에다가 요렇게 써놓을까요? 가자마자 다시 오세요. 옆에다가 한마디 더 써놓지.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라는 말이 좀 생략되어 있다. 어쨌든 사연, 이별 후의 소망과 기원, 이별 후에 요 말이 빠졌죠? 재회, 소망과 기원 정도 해놓으면 됐을까? 어디 있을까? 왼쪽에 잠깐 볼게요. 가시리 속 화자의 태도.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안 올까 봐요. 안 잡죠. 순종적이고 체념적입니다. 가자마자 다시 오세요.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 소극적이고 확실히 전통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페이지.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슬프고 애절한 마음과 밑줄 긋죠. 어머, 여기도 있네요. A불비. 슬퍼요. 하지만 아니야 비참해 할 겁니다. 이러한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잘 써먹을 수가 있겠는데요. 요 A 분류할 때 이 있죠. 얘는 그리고 그러나 둘 다 해석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내용 쭉 나와 있고 어쨌든 이 여성은 수동적이고 전통적입니다. 진달래꽃의 화자도 그랬는데 사연에서는 됐어. 그래서 이 단어 정도는 좀 외워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서 원망. 근데 1년에서는 원망보다는 그냥 슬픔. 2년에서는 좌절. 저는 원망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3년에서 체념하고요. 4년에서 기원합니다. 재회를 기원합니다. 라고. 근데 남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만나지. 세상에서 제일 들떨어진 연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헤어지면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 거야. 만난다고 그게 사람이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난 헤어졌다 만난 애들이 제일 들떨어진 것 같다. 그랬더니 옆에 쳐다봐. 걔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었지. 말 조심해야겠구나. 하지만 저는 말 조심 안 하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거봐, 사람은 못 고친다니까. 이런 것들. 이별을 나타내는 작품의 계보라고 나와 있고 굳이 외워두실 필요 없고 당연히 자연스러워지겠지만 공무도하가, 황조가, 정읍사, 가시리, 서경별곡, 송인, 진달래꽃 얘네들 보시면 시험 문제는 그거밖에 없어. 여기 제목은 것. 여기 가시리 주어 위시의 주제와 정서가 같은 것은 1, 2, 3, 4, 5번에서 얘네들 이 시의 일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걔네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외우는 거 아니다 라는 것들. 그냥 보면 안다. 헤어졌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령 중에 하나인데 옛날 노래 나오지. 헤어져서 슬픈가? 공부하자는 얘기인가? 충성하자, 임금님께 충성하자는 얘기인가? 자연에서 노는 얘기인가? 이 넷 중에 하나 찾으면 웬만하면 다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고전 시가는 주제 찾기 엄청 쉬워. 거의 제한적인 거거든. 이렇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 이런 거 주제 없어. 고전 시가에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자, 여기 얘는 별표 반개 정도.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후렴구가 오는 이유. 요렇게 쓸까요?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여기 말을 씁시다. 의미도 없는 후렴구가 온 이유는 이러한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별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와 맞지 않는 후렴구가 사용되었습니다. 궁중의 소각으로 채택되어 왕 앞에서 불리면서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노래한 정치적 내용이 첨가된 겁니다. 고려시대에 이 가실이란 노래가 엄청 초울트라 메가 히트를 친 거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별의 정한. 헤어지면 슬퍼요. 떠나지만 원망하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만 바라볼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살짝만 바꾸면 신하가 임금을 향한 마음이라고 해도 나쁘지가 않은 거지. 그런 식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해서 궁궐 안에서 노래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한마디 덧붙여줘야 돼. 임금님이 세상을 잘 다스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후대에 첨가된 거다. 됐을까요? 밑에 이제 볼 거 다 봤죠? 오케이. 일단 정치.